네, 한 주간의 이익 동향을 살펴보는 유명간의 이 어닝스 리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페셜 MC로서 이번 주는 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유명간 수석님께서도 사실은 최근에 2주 동안은 좀 자리를 비우셨는데 오랜만에 이 3주 만에 좀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에 이제 휴식기를 좀 갖고 와 주셨는데, 네. 이 실적의 최근의 추이 같은 것들 저희가 좀 바로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네. 여전히 이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전 세계 기업 기준으로 좀 넓게 한번 보면은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사실 하향 조정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향 조정폭 자체가 살짝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파란색 선은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래쪽에 이 갈색 선을 보시면 신흥국의 이익 모멘텀인데, 사실 5월 말에 다시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정말 안 좋았다가 네. 조금씩 하향 조정폭 자체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국가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이 계속 버티다가 지금 하향 전환이 되었다라는 네. 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선진국은 이 하향 폭이 좀 커졌다라고 네. 얘기를 주셨는데, 좀 미국이 더 확대된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뒤늦게 사실 하향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예.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상향 조정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제 0까지 내려온 상황인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신흥국에서는 중국은 항상 마이너스 1.5 이상을 기록을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사실 가장 신흥국 내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인 것 같고요. 반도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계속 버티고 있다가 네.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한 다음에 시황치가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글로벌 내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은 여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 국가별 이익 동향 추세를 좀 보자면 일종의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점점 더 부각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국가별 이익 변화와 주가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이 실적대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선 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대부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위치가 왼쪽 상단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예, 이곳이 이제 이익이 안 좋고 주가가 플러스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베어마켓 랠리라고 예.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이 국면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이 된다가 아니라 살짝은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런 이 3, 4분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네. 분면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주가의 선행성이 혹시나 이 이익의 턴어라운드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네.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국가들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이건 어닝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3분기랑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분기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이따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요. 이 업종별로 선진국 업종별 이익 동향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차트는 뭐 3주 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이익 모멘텀이 사실 무차별하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흥국도 한번 봐주시면은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IT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소재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유가랑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재,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상대적으로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네. 지금 뭐 3주가 아니라 최근 2달 동안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선진국과 신흥국의 업종별 이익 동향 추세를 보면 전반적인 주식시장을 위해서 이 에너지 업종의 이익이 오히려 좀
하향 조정되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좀 올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이 미국의 업종별 이익 동향도 약간 유사한 흐름일까요? 이제 앞에서 보신 차트는 한 달 전 대비해서의 네. 변화고요. 보통 미국 업종별 이익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대비로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이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사실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소재 섹터 안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구 소비재나 의류,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요. 이 호텔 레저나 건설, 그러니까 호텔 레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익 전망치가 일주일 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 뭐 한국 시장을 연계시켜서 보신다면 이번 주에 이 호텔 레저 업종이 사실 계속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역발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 미국 시장 내에서의 호텔 레저 섹터의 역발상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한국 시장의 이익 변화와 주가 업종별로는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먼저 차트를 봐주시면은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자동차 섹터가 있는데요. 네. 몇 주 전부터 사실 강조를 해드린 거는 이게 한국의 대형 섹터라고 하면은 보통 반도체랑 자동차인데요. 예. 이 둘 중에 어닝이 사실 먼저 돌아서는 섹터는 사실 자동차가 좀 명확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를 선호한다라는 그런 이제 어닝스 리비전 주제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건 예상했던 대로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닝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되는 그런 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자동차가 어닝이 좀 깨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유지해 주시는 네.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봐야 할 곳은 항상 왼쪽 상단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네. 올라올 만한 그런 업종들을 보고 있는데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섹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사실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업종도 있죠. 있고요. 예.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이 화학 섹터 내에서는 태양광 네. 이제 섹터일 거예요. 신재생 관련된 쪽은 오히려 유가가 올랐을 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정책적으로 최근에 모멘텀이 좀 붙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IT 하드웨어 내에서도 이 기판 쪽 섹터, 기판 쪽 기업들은 지난주에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익이 마이너스지만 다시 플러스로 올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하나의 업종뿐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조금 이게 종목별로 좀 세세하게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시장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이익 동향 아직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익 전망치는 1분기 실적이 끝난 시점부터 네.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22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예. 작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5%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2%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5%까지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전히 하향 조정 추세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앞에서 잠깐 제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요. 왼쪽에 이제 파란색 선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네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올라온 상황인데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어쨌든 한국 기업들은 좀 환율 효과를 좀 많이 보면서 실적이 예.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따라서 3분기 실적을 올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3분기 실적을 오히려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사실은 글로벌리 소비 둔화는 좀 목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환율, 이것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피크아웃했다는 움직임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감되면 오히려 기업 이익은 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겠네요. 그럼 사실 저희가 연간 동향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연간 동향도 추가로도 하향될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네, 맞습니다. 3분기랑 4분기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좀 더 길게 보면 11월 정도까지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업종별 주간 이익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변화 네. 보여지는 게 있나요? 일단 연간 실적의 지금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IT는 일단 안 좋습니다. 예. 네. IT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출하가 좀 계속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세지면서 IT 섹터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왼쪽에 보시면 조선기계, 자동차,
헬스케어, 상사자본재, 에너지 이 정도가 사실 이익 모멘텀이 좀 좋은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처럼 사실 이 IT의 부진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익 동향이 보려면 역시나 좀 IT 쪽에서의 뭔가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사실 좋은 거와 나쁜 거를 좀 구별해서 좀 봐야 되잖아요.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자동차 섹터가 가장 눈에 네. 들어오시는 거죠? 네, 우선 대형 업종 내에서는 자동차의 이익이 사실 상대적으로 가장 좀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점만 이제 추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아예 추세가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추정치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현대 위아까지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사실 뭐 최근까지도 이 자동차를 인도받으려면 아직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가 점점 뭐 해소되는 기미들이 네.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처럼 뭐 꾸준하게 실적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간 동향을 보면서 건강관리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건강관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두고 봤을 때 추정치 변화가 뭐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입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좀 있었거든요. 삼성 예. 바이오로직스나 뭐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추정치가 좀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어쨌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음식료, 헬스케어, 유틸리티 중에서 이 경기 방어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헬스케어가 가장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런 경기 방어 업종 쪽에서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업종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좀 안 좋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역시나 계속 네. 안 좋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추가 하향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하고 비교했을 때 연간 추정치가 12%가 하향 중입니다. 12%요. 네. 예. 이게 하이닉스, 그러니까 12%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12%가 이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닝이 12%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이 차트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콩콜 이후에 추정치가 한 번 더 내려간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된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역발상의 관점이 아니라면은 네. 실적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7월 디램이나 낸도 고정가도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역시나 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게 역발상 전략을 해보는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좀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지수의 어쨌든 추세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업종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제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안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종목별로는 조금 차별화가 나오고 있어서 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적자 전환으로 추정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 기업이긴 하지만 화학 업종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어닝스 리비전에서 사실 화학 섹터로 분류된 그런 추이를 보실 때에도 기업별로 좀 성향이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차트를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화학 내에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2차 전지도 화학에 들어가 있는 네.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태양광이나 아니면 전통 정말 화학주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계속 이제 발표되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지금 지나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돌아주셔서 굉장히 좋네요. 예. 다음 주에도 또 이익 동향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